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 한다. 그래서 2의 제곱은 얼마야? 4지. 그러면 2는 4의 제곱근이다.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얼마야? 4. 그러면 마이너스 2는 4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6을 제곱하면 얼마야? 그러면 6은 36의 제곱근이다. 마이너스 6을 제곱하면 또 36이 나오지? 그러면 마이너스 6은 36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이게 나오면 이 수는 이것의 제곱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은 a가 되면 x는 a의 제곱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2가 4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2도 4의 제곱근이잖아. 그러면 4의 제곱근은 뭘까요? 또, 그렇지. 그러면 36의 제곱근은 뭘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2는 4의 제곱근 중 양수, 얘는 4의 제곱근 중 음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4의 양의 제곱근, 이거를 4의 음의 제곱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제곱근은 보통 몇 개씩 나와? 제곱근은 몇 개씩 나와? 두 개씩 나와, 두 개씩. 그런데, 그러면 제곱근은 항상 두 개가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맞는 말이냐? 자, 0의 제곱근.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을 해야 0이 나와? 0. 이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개가 나오느냐가 중요해. 몇 개씩 나오느냐가. 그래서 이쪽은 두 개씩 나오고 0은 한 개만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수를 제곱을 해야 마이너스 4가 나오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4가 나와?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음수를 제곱을 해도 양수가 되고, 0을 제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수인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의 제곱근은 0개가 되는 거야. 0의 제곱근은 1개, 양수의 제곱근은 2개씩 생긴다. 어? 그래서 이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에 따라서 제곱근의 개수가 달라진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1의 제곱근. 그러면 이거는 뭘 제곱하면 1이 나오느냐 이거야. 뭘 제곱하면 1이 나와? 또, 마이너스 1. 자, 4의 제곱근. 뭘 제곱하면 4가 나와? 그렇지. 그러면 1과 4니까 그 사이에 2도 있을 거고 3도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1의 제곱근이 1이고 4의 제곱근이 2니까 2의 제곱근은 1과 2 사이에 있는 수가 돼야 돼.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수니까 뭐가 되냐면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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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1.4를 제곱을 하면은 1.96이 되고 1.5를 제곱하면 2.25가 돼요. 그래서 뭔가를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는 이 1.4와 1.5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1.4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41을 제곱을 하면 1.9881이 나오고 1.42를 제곱을 하면 2.0164 이렇게 나와.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41 얼마 얼마로 시작을 해야 돼. 자, 1.414를 제곱을 하면 1.999396이 나오고 1.415를 제곱을 하면 2.002225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는 거냐면 제곱을 해서 딱 2가 되는 수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1.414를 제곱을 해도 2가 안 나오고 1.415를 제곱을 해도 2가 안 나와.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수일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수를 찾아보면 1.4142 135624 땡땡땡. 그러면 마이너스 1.4142 135624 땡땡땡. 이런 식으로 2의 제곱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3의 제곱근은 1.732 마이너스 1.732 땡땡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이 없는 무한소수야.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 자, 2의 제곱근과 3의 제곱근을 곱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
그러면 이제 뭘 계산을 해야 돼? 1.4142 땡땡땡 하고 1.732 땡땡땡 하고 이런 거를 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한 10개씩 하라고 그러면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해도 그게 정확한 값이 아닌 거잖아. 어. 그래서 이 2의 제곱근, 3의 제곱근 이런 수들을 전부 이렇게 소수로 표현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야.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다고. 그 기호가 이거야. 그래서 이거는 근호라고 해요. 이거 원래 이름은 근호야. 근호인데 이 안에 숫자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거를 루트라고 읽는 거야. 또는 제곱근이라고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쓸 때는 근호라고 읽는 거고 안에 숫자가 들어가면 루트 2 제곱근이 이런 식으로 읽어준다고.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제곱을 하면은 요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온다. 그런 의미라고. 근호의 의미가. 그래서 2의 제곱근을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3의 제곱근은 3의 제곱근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뭐냐? 루트 2를 제곱하거나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을 하면 2가 나온다라는 의미라고.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소수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어. 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 1번에 2번을 보자. 자, x제곱은 0.04일 때 x는 뭘까요? 그럼 이것은 뭐를 제곱해야 0.04가 나오느냐라는 말이지. 그러면 소수의 거듭 제곱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분수로 바꿔. 그럼 이거는 몇 분의 몇이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4. 이렇게 되지. 그러면 100은 뭐의 제곱이야? 4는 뭐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10분의 2의 제곱이에요. 그럼 10분의 2는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야? 0.2. 그래서 뭐를 제곱하면 0.04가 나오냐면 0.2와 마이너스 0.2 이렇게 써주면 된다. 자, 5번에 x제곱은 마이너스 36. 뭘 제곱하면 마이너스 36이 나와? 없다가 답이다.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2번에 2번 64분의 1의 제곱근. 그러면 64분의 1의 제곱근은 제곱하여 64분의 1이 되는 수야. 그래서 x제곱은 64분의 1이 되는 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그 수는 8분의 1과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고치면 되겠다. 자, 0.81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바꾸면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그러면 100분의 81은 뭐의 제곱일까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9는 0.9잖아. 그래서 0.81의 제곱근은 0.9와 마이너스 0.9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제곱수를 먼저 해보고 가자고. 제곱수. 그 7페이지 여기 빈칸에다가 좀 적어. 7페이지. 어, 어. 자, 그래서 1의 제곱은 얼마야? 1. 2의 제곱은 썼어? 오, 그래. 다 잘 썼네. 그래. 썼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썼으면 이제 잘 외워서 쓰면 되고. 자, 다음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된다고. 그래서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성립이 돼. 그래서 x제곱은 3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러면 x제곱은 9 더하기 25니까 x제곱은 3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는 뭘까요? 뭘 제곱해야 34가 나와? 생각하기 힘들 때는 그냥 루트를 쓰면 돼. 그래서 루트 34가 답이 된다. 자, 4-2번. 다음 수 중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몇 개일까요? 루트를 쓰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이 숫자가 뭔가의 제곱이 되는 수들은 루트를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 수 자체가 뭐의 제곱이면 루트를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의 제곱이 되는 수를 찾아라. 그거야. 뭐의 제곱이 되는 수. 그럼 여기서 뭐의 제곱이 되는 수가 몇 개가 있느냐? 자, 10은 뭐의 제곱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자, 0.01은 뭐의 제곱일까? 그렇지. 얘가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81분의 5는 뭐의 제곱일까? 9분의는 맞는데 5가 뭐의 제곱이 돼? 안 돼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야. 자, 6.4는 뭐의 제곱일까? 이거를 분수로 나타내면 10분의 64가 되잖아. 그러면 64는 8의 제곱이 돼요.
그런데 10은 뭐의 제곱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어. 자, 25분의 9는 뭐의 제곱일까? 그렇지. 이거는 제곱이 돼요. 그래서 되는 것은 이렇게 두 개다.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답이야. 자,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16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루트 3을 제곱하면 뭐가 돼? 3이 돼. 그 다음에 루트 16은 얼마가 될까? 아, 여기 루트 16이라는 것은 4의 제곱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그렇지. 그래서 12가 답이 된다.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그러면 루트 81은 이건 뭐가 될까? 9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제곱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루트가 또 없어져. 그래서 5가 남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제곱하고 루트가 없어지니까 나누기 4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9 플러스 어 나눗셈은 역수의 곱으로 바꾸니까 곱하기 5분의 4 그러면 5가 약분이 돼서 1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13페이지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별해야 돼. 그러니까 루트 A의 제곱하고 루트 A의 제곱하고 알았지? 자, 이 차이점이 뭐야? 음. 자,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곱이 루트 밖에 있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제곱이 루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제곱이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있을 때의 차이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 있을 때는 제곱하고 루트가 같이 없어져요. 그래서 A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제곱이 안에 있을 때는 이 루트하고 제곱하고 결합을 해서 이게 절대값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루트가 제곱 때문에 그냥 없어지는 것은 제곱이 밖에 있을 때고 안에 있을 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바꾼다. 이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3의 제곱을 계산할 때는 그냥 3 이렇게 쓰면 되지만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절대값 3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3으로 바꿔줘야 돼. 그냥 바로 이렇게 가면 안 돼. 절대값을 중간에 거쳐서 나가야 된다.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그 처리하는 방법,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법. 원래 절대값이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야? 절대값의 의미가 뭐야? 절대값의 의미는 0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0으로부터의 거리. 어? 그럼 여기에 0이 있고 여기에 4가 있어. 그러면 0과 4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얼마가 돼? 4. 이게 절대값의 의미야.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4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하고 0이 있어.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는 거리가 얼마가 돼? 그렇지. 이게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거리는 양수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곳으로는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양수로 바꿔서 나온다라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양수는 그냥 나오고 음수는 양수로 바꿔서 나온다라는 효과가 생기는데 근데 이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 생각이 있단 말이야. 두 가지 생각이 있어. 뭐냐면 하나는 마이너스를 떼서 버린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래 마이너스를 떼버리니까 그냥 4가 나오는 거고 어. 다른 방법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를 하나를 더 붙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마이너스를 새로 붙여도 플러스 4가 나오잖아. 어. 자, 그런데 어떤 방법이 그러면 더 좋은 방법이냐?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냐면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숫자의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를 떼는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은 문자의 경우에는 사용을 못 한다고. 어?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A가 있는데 A가 음수라고 해봐. A가 음수야. 그러면 절대값 A 그러면 이게 양수로 나와야 돼. 절대값이라는 건 양수로 바꾸는 거니까. 근데 A가 음수야. 그래서 양수로 바꾸려면 마이너스를 떼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떼어서 버릴 마이너스가 안 보인다고. 그럼 마이너스를 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양수로 바꾸느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양수로 변해. 그렇지?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드는 방법이 더 넓게 쓸 수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를 떼버리는 방법은 숫자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붙이는 방법은 문자든 숫자든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방법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든다고. 어. 그래서 이 절대값 A를 풀 때, 절대값 A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A가 양수라면 그냥 나오면 돼. 양수일 때는 뭐 제한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A가 음수가 되면 이걸 양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2번을 보자. 자, A가 음수일 때 루트 4A 제곱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거야. 어. 그러면 여기 이 루트 제곱이 뭐가 돼?
루트 제곱이 절대값이 돼. 루트 제곱은 절대값이 돼. 그래서 이게 절대값 4a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a가 0보다 작아서 a가 음수잖아. 그럼 a가 음수면 4a는 양수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어? 음수가 돼요. 그런데 절대값을 붙였으니까 음수를 양수로 바꿔야 되잖아. 그러면 양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앞에는 4a가 음수이므로 0보다 작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에서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어떻게 풀까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루트 제곱이 뭐가 된다고? 절대값이 된다고.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그런데 a가 음수잖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돼, 음수가 돼? a가 음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야. 이게 양수가 돼요. 그래서 양수일 경우에는 그냥 나와. 그러면 그냥 나온다는 게 것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이 절대값 기호를 괄호로 바꿔주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a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절대값 기호를 그대로 괄호로 바꿔주는 것이 그냥 나온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라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이렇게 돼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a가 양수이므로 이게 들어가는 거야. 자, a가 1보다 클 때 1번 a 마이너스 1이 자, a가 1보다 큰 수면 a에서 1을 빼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양수가 되지? 자,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1의 제곱을 계산을 하시오. 자, 그러면 이 루트 제곱은 뭐가 된다고? 절대값, 그렇지. 절대값 a-1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a-1은 양수잖아. 양수는 그냥 나오잖아. 그냥 나온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절대값 기호를 괄호로 바꾸는 거를 말하는 거야. 괄호로 바꿔주기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이걸 다시 풀면 a-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루트 1 마이너스 a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것은 이 루트 제곱은 뭐가 된다고? 그렇지. 그래서 절대값 1 마이너스 a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a가 1보다 큰 수잖아. 그럼 a는 1보다 크고 얘는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뺀 거야. 그러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음수가 돼, 음수. 그럼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의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절대값 기호를 괄호로 바꾸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1 마이너스 a는 음수이므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19페이지 3-1번. 자, 다음 중 두 수의 대소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은, 자, 두 수를 비교를 할 때는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 돼요. 어, 무슨 얘기냐면, 자, 어, 2하고 3은 누가 커? 3이 커. 루트 2와 루트 3은 누가 커? 루트 3이 커요. 그러면 2하고 루트 3은 누가 클까요? 자, 얘는 루트가 있고 여기는 루트가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비교가 힘들어. 같은 조건으로 비교를 해야지 비교가 쉽지. 그래서 어떻게 같은 조건으로 만드냐면 루트를 없애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없는 애를 루트를 씌우라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를 씌우면 이게 제곱이 돼서 들어간다. 제곱이 돼서. 그래서 이게 루트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 4와 루트 3은 누가 커? 루트 4가 커요. 그래서 왼쪽이 큰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둘 다 마이너스를 붙였다.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커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간단한 수는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누가 큰지 판단을 하는 거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 부동호 방향 바꾸는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크기를 정해 주는 거야.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알겠지? 그래서 같은 조건에 루트를 같이 씌워놓고 비교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1번에 0.2와 루트 0.2는 누가 클까요? 그랬는데 0.2를 루트를 씌우라고. 그러면 이게 제곱이 돼서 들어가. 그러면 0.2를 제곱하면 얼마일까? 자, 0.2가 10분의 2잖아. 그러면 이거를 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 어? 이걸 제곱하면 몇 분의 몇이 돼? 100분의 4가 돼. 그럼 이거를 소수로 바꾸면. 그렇지. 0.04. 그래서 얘가 0.04가 되는 거야. 그러면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여기는 0.04고 여기는 0.2야.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커. 그래서 루트 0.2가 더 커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2번에 마이너스 루트 8과 마이너스 루트 18이 있는데 누가 클까요?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8, 18부터 시작을 해. 그럼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커. 루트를 씌워도 부동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근데 마이너스를 붙여. 그러면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커. 그래서 얘는 왼쪽이 커. 그래서 이게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 4번을 한번 보자. 4번. 4번은 마이너스 루트 6분의 5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인데 왼쪽이 큰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면 우리가 6분의 5하고 3분의 1을 2부터 시작을 해.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커요. 왜냐하면 얘는 6분의 4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왼쪽이 커.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루트를 씌우면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커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렇지. 오른쪽이 크다로 바뀌어야 돼. 근데 안 바뀌었어.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다. 자, 22페이지 1-1번. 다음 중 무리수가 아닌 것은, 자, 무리수라는 거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러니까, 소수에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잖아. 그리고 무한소수에 순환소수가 있고,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 순환소수의 분수표현법 배웠잖아.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분수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것을 무리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무리수는 파이가 무리수고, 그 다음에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수는 무리수가 돼요. 루트 5, 요거는 뭐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루트 4, 이거는 2, 그러면 루트가 없어져. 그러면 얘들은 유리수야, 유리수. 루트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루트가 안 없어지면 무리수라고. 알았지? 파이하고. 그러면 1번, 루트 6 플러스 1. 이건 루트를 없앨 수 있어? 안 돼. 루트를 없애려면 그 안이 뭐의 제곱이 들어가 있어야 루트를 없앨 수가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건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자, 마이너스 루트 10. 요 루트 없앨 수 있어? 안 돼요. 루트 오분의 1. 루트 없앨 수 있어? 안 돼요. 자, 루트 2.5가 있고 여기 5번에 루트 마이너스 7의 제곱이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 루트 제곱이 뭐라고? 절대값. 그럼 루트가 어떻게 됐어? 없어졌잖아. 그러면 이거는 유리수야. 루트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무리수가 아닌 것은 5번이 되겠다. 여기 루트 2.5는 루트 10분의 25가 돼서 25는 루트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10이 못 나가요. 하나라도 못 나가면 루트가 안 없어지지. 그래서 이것은 무리수라고. 알았지? 자, 이제 그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을 할 거야.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 근데 무리수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을 하려면은 그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이때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그럼 이 대각선의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되지. 그래서 여기는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여기서는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가 될까? 자, 요걸 제곱을 해, 제곱. 그럼 얼마야? 제곱하면. 2를 제곱하면. 2를 제곱하면. 어. 그 다음에 1을 제곱하면 1 나오잖아.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라고. 그럼 이게 얼마가 되겠어? 루트 얼마?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루트 5가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세 칸 한 칸이라고 하자고. 세 칸. 하나, 둘, 셋. 자,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이때 이 대각선은 길이가 얼마가 될까? 그렇지.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음.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 알았지? 응. 자, 그러면 자, 1과 2 사이에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대각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점을 P라고 하고 여기 이 점을 Q라고 할 때, 이 PQ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랬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PQ의 좌표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작점, 방향, 거리, 이 세 가지를 구해서 좌표를 구한다고. 시작점, 방향, 거리. 알았지? 자, 여기서 거리가 뭐냐면, 거리가 바로 이 대각선의 길이야. 그러면 이게 한 칸 한 칸이잖아. 그러면 거리가 얼마가 되겠어? 여기 한 칸 한 칸이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 한 칸 한 칸이면 대각선 길이가 얼마가 돼? 루트 2가 돼. 루트 2. 그래서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돼요. 알았지? 그러면 이제 이 P를 구해야 되는데 이 P의 시작점을 찾아야 돼. P의 시작점은 어떻게 찾냐면 곡선 타고 올라가서 직선 타고 내려오는 곳이 시작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요 P는 1에서 시작을 했어요. 1에서. 그 다음에 이 시작점을 기준으로 이 P는 왼쪽에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에 있으면 플러스,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거리가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Q를 보자, Q. Q는 어떻게 되냐면, Q도 곡선 타고 올라가서 직선 타고 내려오면 시작점은 1이 되는 거야. 시작점 1. 그러면 Q는 이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지. 그래서 시작점은 1이고, 왼쪽이니까 방향은 마이너스, 거리는 루트 2.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P의 좌표는 P1 플러스 루트 2, Q의 좌표는 Q1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그게 1번 답이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1 플러스 루트 2는 무리수잖아, 무리수. 그지? 그래서 이 수직선에는 무리수에 해당하는 점을 찍을 수 있다 이거야. 무리수에 해당하는 점을. 그러면 루트 2도 찍을 수 있고, 루트 3도 찍을 수 있고, 루트 5도 찍을 수 있고, 다 찍을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숫자에는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잖아. 어? 그러면 뭐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뭐 이런 분수들이 다 유리수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러한 유리수를 전부 가져다가 여기 있는 점을 다 찍었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 수직선에 있는 점들이 모두 다 찍혔다고 할 수 있어? 유리수들을 가져와서 여기다 점을 다 찍었어. 그러면은 이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찍혔다고 할 수 있어? 안 되지? 누구 자리를 못 찍었어? 무리수 자리를 못 찍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막 찍기는 다 찍었는데 무리수 자리들은 전부 비어 있는 거야. 어? 그 빈틈이 막 엄청나게 많은 거지.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무리수를 가져와서 무리수. 그래서 무리수를 전부 찍으면 이 수직선을 다 찍었다고 할 수 있어? 안 되지. 그때는 유리수 자리가 비는 거야. 그래서 이 수직선을 완벽하게 다 채우려면 유리수도 필요하고 무리수도 필요하고 두 개가 모두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라고 부르잖아. 실수. 그래서 실수를 가지고는 여기 있는 점들을 완벽하게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실수와 수직선은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실수와 수직선. 그러니까 수직선하고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은 실수라고. 유리수나 무리수만을 가지고는 빈틈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어. 그렇게 빈틈이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유리수도 무수히 많이 있고 무리수도 무수히 많이 있고 실수도 무수히 많이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자, 그러면 거기 2번에 1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표. 1번. 0과 1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수라면 실수, 유리수, 무리수는 무수히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자, 2번.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수라면 그 두 수 사이에는 유리수도 많이 있고 무리수도 많이 있고 실수도 많이 있어. 3번. 수직선은 무리수에 대응하는 점들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지? 무리수만 가지고는 안 돼. 유리수만 가져도 안 돼. 유리수, 무리수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실수가 필요해. 자, 그러면 24페이지.
자, 다음과 같이 찍었을 때 이 P에 대응하는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게 시작점, 방향, 거리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P의 시작점은 어디일까? 그렇지. 마이너스 1이 시작점이야. 마이너스 1이. 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여기 이 중심이 되는 곳이 시작점이라고. 그 다음에 방향은 시작점을 기준으로 P는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다음에 거리는 이 대각선 길이가 거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가 한 칸, 두 칸이니까. 자, 이게 제곱을 해서 더해. 루트 5. 알았지? 루트를 붙이고. 그래서 루트 5가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답이 된다. 자, 다음 그림에서 PQ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거리는 이 대각선이야. 이 대각선. 알았지? 그럼 이 대각선은 길이가 얼마야? 이 대각선의 길이. 그 대각선 길이가 1, 2, 3, 4 이렇게 안 나와요. 전부 루트로 나오지. 그러니까 두 칸, 한 칸이니까 2의 제곱, 1의 제곱에 루트를 씌워서 루트 5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5. 알겠지? 그럼 여기 P를 보자, P. P는 시작점이 어디야? 시작점은 곡선을 타고 올라가서 직선을 타고 내려오는 곳이 시작점이야. 그렇지? 그래서 P는 시작점이 0이고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고 그리고 이 대각선 길이가 거리가 된다고. 그래서 0 플러스 루트 5니까 그냥 P 루트 5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러면 여기 Q는 시작점이 어디일까? 그렇지. Q도 시작점은 0이야. 그러면 0에서 시작해서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거리는 루트 5가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Q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4-1번.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지? 자, 2번.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내가 실수하고 수직선이 1대1 대응이라 그랬잖아. 어. 그래서 이거는 맞아요. 3번. 루트 7과 3 사이에 정수가 한 개 있다. 자, 우리가 이 제곱근의 근사값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거를 거기 24페이지 왼쪽 그 빈 공간에다가 적어놔. 자, 여기서 루트 1은 얼마야? 1. 루트 4는 2. 루트 9는 3. 자, 루트 2는 얼마야? 1.414. 루트 3은 1.732. 알았지? 외워야 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루트 5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0.2씩 차이야. 2.2, 2.4, 2.6, 2.8, 3. 0.2 차이. 그러면 루트 10은 얼마냐? 얘는 3.1이고 루트 11이 3.3이야. 자, 여기 루트 2, 루트 3을 1.4, 1.7까지만 외워도 돼요.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다 외우면 99%는 푸는데 1%는 못 풀 수 있어요. 1%를 풀려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알아야 돼. 어.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외워놓으라고. 다 적었지? 자, 그러면 3번에 루트 7과 3 사이에 정수가 있나요? 했단 말이야. 그럼 루트 7이 약 얼마야? 2.6이지. 그럼 이것은 2.6과 3 사이에 정수가 있나요? 이거야. 그럼 2.6과 3 사이에 정수가 있겠어, 없겠어? 어떤 수가 있어? 정수라는 것은 0, 1, 2, 3, 4, 5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수를 정수라고 그래. 그러면 2.6과 3 사이에는 무슨 정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한 개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어. 없는 거야. 어. 자, 4번. 1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는 루트 2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 1, 루트 2가 약 얼마야? 1.414라 그랬잖아. 알겠지? 그러면 2라고 얼마 차이 나냐면 0.414 차이 나잖아. 그러면 루트 2 빼기 0.1을 하면 그러면은 이게 얘보다 더 가까울 거 아니야. 루트 2 빼기 0.1을 하면 더 가까워지잖아. 루트 2 빼기 0.3. 그러니까 그 무리수가 반드시 루트 안에만 숫자를 넣어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0.1을 빼거나 더하거나 이렇게 소수를 더하거나 빼서도 이게 전부 무리수야. 그러면 무리수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여기다가 루트 2 빼기 0.01, 루트 2 빼기 0.001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다 그러면 몇 개나 만들 수 있겠어? 5개밖에 못 만들어?
여기다가 0.1을 더해도 되고, 0.01을 더해도 되고, 0.02를 더해도 되고, 0.03을 빼도 되고, 그럼 몇 개나 만들겠어? 루트 2에서 0.0001을 빼도 되고, 루트 2에서 0.0001을 빼도 되고, 루트 2에서 0.003을 빼도 되고, 루트 2에서 0.004를 빼도 되고, 그러면 몇 개나 만들겠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얼마든지, 어?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이. 그래서 1하고 가장 가까운 무리수가 루트 2다. 택도 없는 소리야. 어? 알겠지? 얼마든지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1과 가장 가까운 무리수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얼마든지 계속 가깝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알겠지? 어. 자, 그래서 유리수나 무리수나 실수 중에서는 뭐랑 가까운 수 못 찾아요. 계속 가깝게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계속. 어. 그래서 이제 정수나 자연수 같이 딱딱 끊어지는 수면 가까운 수가 정해지지, 정해져. 어? 그러나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얼마든지 계속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어. 자, 그래서 1에 가장 가까운 수는 루트 2이다. 틀렸다. 자, 5번.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서로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무수히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2번과 5번이 답이 된다. 자, 4-2번.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죠. 옳은 걸 찾아야 돼. 자, 기억.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유리수가 없다. 맞아, 틀려? 틀렸지. 루트 2하고 루트 3은 서로 다른 수잖아. 서로 다른 두 수 사이에는 유리수도 많고 무리수도 많고 실수도 많은 거야. 그래서 틀렸어요. 자, 니은 2와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2하고 3은 같은 수야, 다른 수야? 다른 수 사이에는 유리수도 많고 무리수도 많고 실수도 많다니까? 맞는 말이야. 디귿, 수직선 위의 점 중에는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점이 있다. 수직선에 있는 점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이 점들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어.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직선 위의 점 중에는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점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점이 무리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수가 있잖아. 그래서 맞는 말이야. 자, 니을 0에 가장 가까운 무리수를 찾을 수 있다. 맞아, 틀려? 그렇지. 유리수, 무리수는 가장 가까운 수 이런 걸 못 찾는다고. 왜냐하면 계속 더 가까운 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어? 그래서 가장 가까운 무리수, 유리수는 못 찾는다. 그래서 옳은 것은 두 개. 자, 이렇게 돼.
자, 25페이지 1번. 자, 루트 7 마이너스 1과 2는 누가 클까요? 루트 7이 약 얼마라 그랬어? 그러면 2.6 빼기 1을 하면 얼마야? 2.6 빼기 1은 2.6 빼기 1은 얼마야? 1.6이지? 어? 이게 1.6이야. 그럼 1.6과 2는 누가 커? 2가 크지? 그래 이쪽이 크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근사값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자, 마지막에 이렇게만 답을 써주면 돼. 자, 2번. 루트 2 플러스 5와 루트 3 플러스 5는 누가 클까요? 이거는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그렇지. 오른쪽이 크지? 5, 5는 똑같으니까 나머지 루트 2와 루트 3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자, 오른쪽이 크다. 자, 3번. 루트 8 마이너스 1과 2의 대소를 비교하는 과정이다. 루트 8은 약 얼마야? 2.8이지. 그러면 2.8에서 2를 빼면 얼마가 돼? 응? 얼마? 어, 그렇지. 1.8이 돼. 그럼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오른쪽이 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 자, 26페이지 5-2번. 네, 다음 중 두 실수의 대소 관계가 틀린 것을 고르죠. 자, 1번. 4는 루트 5 플러스 1보다 크다. 루트 5가 약 얼마야? 그러면 2.2 더하기 1을 하면 얼마야? 2.2 더하기 1. 2.2에 1을 더하면 얼마야? 3.2야? 그러면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크지? 그래서 이것은 맞았어요. 자, 2번. 1은 루트 3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자, 루트 3이 약 얼마야? 그럼 1.7이라고 하자. 그럼 1.7에서 1을 빼면 얼마야? 0.7이지? 그럼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커야지.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하는 거야. 자, ABC가 다음과 같을 때 대소관계. 자, 그러면 다 계산을 해버려요. 루트 2가 약 얼마? 루트 5는? 루트 3은? 1.7로 하면 돼. 루트 3은 1.7, 루트 5는 2.2.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얼마야? 3.9. 여기는 1.7에 4를 더했지. 어. 자, 2.2에 1을 더하면 그러면은 B가 제일 크고 C가 제일 작지. 자, 그래서 어, C가 제일 작고 A가 가운데고 B가 가장 크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자, 이 점 중에 하나일 때 A, B, C에 대응하는 수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그럼 이걸 이제 다 계산을 해가지고 구해주는 거야. 그럼 루트 5는 얼마였지? 루트 2는 1.4, 1.414니까 1.4라고만 외우라고. 그러면 2.2 빼기 1.4를 하면 얼마냐면 0.8 이렇게 나와. 그다음에 루트 5는 2.2고 이거는 1에서 1.4를 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0.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A는 누구겠어? A는 지금 0보다 왼쪽에 있어요. 0보다 작은 수라고. 그럼, 그럼 얼마야? 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건데, 숫자를 쓸 때는 원래 숫자로 써줘야 돼. 어, 그래서 A는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써줘야 돼. 그 다음에 B는 얼마야? B는. 그렇지. 그래서 B는 원래 숫자로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C는 얼마야? 지금 여기 있는 수 중에 찾는 거야. 얘랑 얘랑 얘랑. 그래, 2.2니까 그 원래 숫자, 그래서 루트 5. 이렇게 써주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32페이지. 자, 곱셈 나눗셈. 3루트 2 곱하기 4루트 3.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 근호 안에 있는 수는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하고, 밖에 있는 수는 밖에 있는 수끼리 곱하는 거야. 그러면 밖에 있는 수끼리 곱하면 얼마야? 그러면 12하고 루트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하면 얼마야? 그래서 12루트 6.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어. 자, 1번에 1번. 루트 2, 루트 7. 그러면 얼마예요? 그렇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2번은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11. 얼마야?
그렇지. 이렇게 계산을 하라고. 자, 그러면 거기 3, 4, 5, 6, 7, 8번을 해보세요. 자, 다 계산했어? 자, 3번은 얼마야? 그렇지. 4번은 얼마야? 그렇지. 5번은? 그렇지. 6번은? 그렇지. 잘하네. 7번은? 그렇지. 8번은 뭘까요? 어? 마이너스 2루트 얼마? 6. 그렇지. 어. 자, 나눗셈도 마찬가지야. 루트 밖에 있는 수는 밖에 있는 수끼리 나눠서 밖에다 두고, 안에 있는 수는 안에 있는 수끼리 나눠서 안에다 두는 거야.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10은 얼마가 되느냐? 이거는 루트 2분의 10이니까 루트 5 이렇게 써주면 돼. 자, 2번 루트 12 나누기 루트 4. 그러면 이것은 루트 4분의 루트 12인데 루트 4분의 12가 되니까 루트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거기 3번부터 8번까지 해보세요. 자, 3번은 뭐가 나와? 그렇지. 4번은? 그렇지. 5번은? 루트 35분의 1. 그렇지. 6번은? 자, 이거는 4 루트 3분의 2 루트 6이잖아. 그럼 여기는 이렇게 약분하면 분모가 2가 되고, 여기는 2가 남으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1이 남으면 루트 1도 1이기 때문에 생략하면 됩니다. 자, 7번은 얼마야? 그렇지. 잘했어요. 자, 8번은 얼마야?
마이너스 2. 루트 1은 1이니까 생략. 어. 오, 잘했는데? 좋았어. 자, 33페이지 1-1번. 자, 2 루트 7 곱하기 마이너스 3 루트 6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14분의 5를 계산을 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 밖에는 2하고 3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곱하면 6 이렇게 돼.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전부 루트 안으로 넣어서 곱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14분의 5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7일은 7, 7이 14, 2일은 2, 2, 3은 6 이렇게 돼. 그래서 얼마냐면 6 루트 15 이렇게 답이 나온다. 자, 마이너스 루트 18 나누기 루트 6은 A고 루트 5 나누기 루트 3분의 1은 B일 때 A분의 B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나눗셈은 분모로 넣을 수 있으니까 루트 6분의 마이너스 루트 18이 A가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게 약분이 가능하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나눗셈은 역수에 곱이 되니까 곱하기 루트 3이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B는 루트 15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럴 때 지금 A분의 B를 구하시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15를 구하시오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고 3으로 약분을 하면 여기서 루트 1은 1이라서 생략을 하니까 루트 5만 남는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이야. 자, 이제 34페이지. 자,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인데 근호 안에 만약에 제곱이 들어가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곱을 떼고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게 분수로 되어 있어도 마찬가지야. 제곱이 있으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다음을 A 루트 B 꼴로 나타내시오. 자, 루트 20인데 20은 4, 5, 20이잖아. 그런데 4는 2의 제곱이야. 그러면 제곱이 있는 애는 밖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2 루트 5.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루트 54. 54는 뭐랑 뭘 곱한 거야? 그렇지. 9, 6, 54야. 그런데 9가 3의 제곱이야. 그러면 3이 밖으로 나가. 그래서 3 루트 6.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나머지를 쭉 풀어보세요. 3번부터 8번.
자, 그러면 3번은 뭐가 돼? 음, 자, 봐봐. 32는 16 곱하기 2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4 루트 2. 이렇게 써야 돼. 4번은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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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밖으로 나갈 때 제곱이 없어지는 대신에 나가는 거야. 어? 이 밖으로 나가는 게 제곱이라는 통행료를 내고 나가는 거라고. 통행료가 따라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5 루트 3이야. 대가 없이 나가는 게 아니야. 어. 자, 그러면 5번은 뭐가 될까? 2분의 루트 5. 자, 6번은 뭐가 될까? 음, 음, 음. 자, 이게 5의 제곱분의 2잖아. 그럼 밑에 있는 5가 제곱이라는 통행료를 내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루트 2. 이렇게 돼요. 자, 7번은 뭘까? 7번은 이걸 분수로 바꿔서 한다고. 그러면 얘가 100분의 3이야. 근데 100은 10의 제곱이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자, 8번은 뭘까요? 어, 어. 그렇지. 잘했어. 자, 그러면 숙제는 34쪽까지 공부해와. 어.